안녕하세요.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연구소입니다. 다들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포모에도 견뎌보시라고 제가 활용하는 눌림 매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조지표 세팅값은 게시판에 오픈되어 있고요. 스토캐스틱 그리고 MACD를 주로 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도입니다. 종목은 어떤 거들 상관은 없으나 기왕이면 거래량이 많은 지수 ETF이거나 빅테크 우량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변수가 조금은 적어집니다. 어차피 이 방법 또한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성공 확률이 높은 종목에서 매수 베팅을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수 받으려는 종목의 이동평균선 상태입니다. 저는 일봉과 이일봉 두 개를 켜놓고 보는 편이며 두 일봉 모두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정배열일 때가 가장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어찌 보면 추세에 편승해서 올라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활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동평균선 정배열 같은 건 조금만 하다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름대를 볼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봉과 이일봉을 켜서 이동평균선이 풀정배열인 아름다운 상승 추세 종목을 찾습니다. 거기서 스토캐스틱이 소파동이 바닥권에 진입을 했거나 캔들이 20에서 62평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진입합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빨간색 대파동이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질 때는 피합니다. 물론 대파동이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진다는 건 이미 상승 추세의 두 번째 상승까지 나온 사례가 되기 때문에 첫 상승 추세가 나온 후에는 그런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고점에서 40에서 62평선 부근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야 전고점 부근까지 가서 매도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해도 무방한 이유는 어차피 본주로 전체 시드에 20에서 30% 들어가나 레버리지 상품이기에 좀 더 비중을 더 줄여서 들어가나 결국 상승하면 수익률은 레버리지가 본주보다 약간 더 이득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더 단기적 매매로는 유리하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를 완전히 다시 상방으로 틀어서 올리는 경우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좌측 일봉에서는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약 반등 이후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40일 이평에서 반등할 때 매도해도 15%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측 이일봉으로 보면 42평선 부근에서 반등한 셈이 되는 거죠. 일봉에서는 40일 이평에서 약반등 이후 실패해서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간 꼴이지만 이일봉에서는 그냥 고점에서 42평선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온 셈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패턴을 이해해 본다면 20에서 62평선 부근에서 반등 이후에 첫 번째 바닥의 저점을 깨면 80에서 122평선까지 갈 수도 있지만 20에서 62평선 부근에서 반등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올리면 그 다음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의 저점을 안 깰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반등 고점을 깨고 올라가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다만 첫 번째 바닥에서의 반등 때 그 수익률에 만족해서 풀매도 해버리면 네 번째 순서에 고점 돌파할 때 신규로 첫 매수를 들어가기엔 평단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돌파 추매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가장 최근 속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전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완전 저점 대비 수익률은 30% 이상이 됩니다. 만약 전체 시드 대비 20% 들어가서 단기간에 30% 수익을 얻는다면 전체 시드의 6% 가까운 수익을 한 달 만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풀매도 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만 찾아서 한 달에 한두 번만 매매해도 충분히 한 달에 전체 시드 대비 5%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하는 케이스들만 언급하겠습니다. 테슬라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20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했지만 저점을 더 안 깨고 버티다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후에 재차 하락이 나왔습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 TSL을 투자했더라면 그래도 20%가량 수익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측 이일봉에서 또다시 42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더라면 또다시 전고점 부근에서 팔았어도 전고점 부근에 매도했더라면 물론 풀매도 기준으로 40에서 50%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 재차 상승 돌파를 실패 중인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요즘 한창 인기 좋은 샌디스크라는 종목입니다. 미친 상승 중에 딱 한 번 불타기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캔들은 11이평이었는데 소파동이 바닥권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들어왔지만 솔직히 20% 이상의 비중을 들어가기엔 캔들 위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4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는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차트만 보면 40일 이평 오기 전에 매수했더라도 이익 아닙니까?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본인이 매수하면 물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매수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한 달리는 말에 야수의심장으로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20에서 4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받았다고 치고 반등할 때 전고점까진 못 갔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욕심 없이 그냥 중간에 매도했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완벽한 상승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닥에서 매수하고 나서 원하는 상승이 나와서 수익률이 발생을 해서 풀매도를 하는 것보단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돌파 추매를 해야 평단가가 너무 크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 돌파 추매할 때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번 상승 추세가 완벽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매도가 좋을 때도 있고 분할 매도가 좋을 때도 있고 정답이 없는 고민입니다. 요즘은 국장이 미래이기 때문에 국장에서의 대장 종목인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41이평선 부근에서 첫 번째 바닥 반등했다가 한 번 더 아래로 눌렸다가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 시작. 그리고 나서 아직 소파동이 완전 바닥권까지 안 온 지 꽤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이닉스도 곧 42평선 부근이나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오는 경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공략하면 기회가 또 오겠죠. 물론 이번 영상은 성공하는 케이스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볼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하는 케이스도 공부해 두시면 확률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리스크 적은 레버리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볼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에서 62평선 부근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중을 20에서 30% 세팅하는 이유는 원하는 반등폭 없이 다이렉트로 80에서 122평선까지 밀리는 경우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를 배제하고 비중을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실패하면 지금까지 수익 낸 걸 모두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투자하려는 종목에 직접 접목해 보시거나 백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풀정 배열인 상품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이고 되도록이면 캔들이 20에서 62평선까지 내려오거나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완전 바닥권일 때입니다. 그리고 대파동의 고점을 낮추는 하락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배제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 상승하는 종목에 불타기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다만 물릴 걸 감안하고 비중을 들어가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말에 매수를 하더라도 대파동이 완전히 과매수권에 들어가서 고점을 낮추는 하락이 발생을 안 하는 상태라면 추후 내려서 눌림 매수를 하더라도 도망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